이거 이 기사 댓글 1300개. 이틀 내내 포털 탑. 포털 탑. 근데 9시 뉴스에 못 나갔어. 9시 뉴스에 안 나갔어요? 9시 뉴스 규탄한다. 실화입니까? 야 까라면 까야지 뭔 소리야. 야 나 안 해. 안 해! 너 하기 싫어 하지 마. 지금 공무원 하겠다는 사람이 줄을 섰어. 댓글 읽어주는 기레기.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기레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문희는 대들기가 보고 싶은데 이거 아닙니까 이거 옛날에? 그 하이키인가요? 또 좀 더 볼멘 소리로 되죠. 나 본인이 하시죠. 자, 지금 대리기가 보고 싶은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 기사 제목만 보면은 그런갑다 하는데 대리기에서 들으면 이런 게 있었어요! 라고 완벽하게 이해되는 아는 만큼 보이는 아만보 코너가 되겠습니다. 자, 대선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곧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뭐 요즘에 이제 어제 녹화 일자로 어제 대선 토론도 있었고 뭐 누가 무슨 비리가 있니 누구 뭐 배우자가 이상하니 뭐 이런 얘기 많은데 정작 이 투표랑 개표 잘 될지 이거에 대해서 좀 약간 지금 좀 불안불안한 상황이 있다고 해서 뭐냐면은 개표를 그냥 다 사람이 그러니까 다 기계가 하는 게 아니라 거기도 이게 개표하는 개표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원래 뭐 하는 사람들이었을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좀 몰랐는데 그동안 공무원분들이 다 이걸 해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전국의 공무원분들이 야, 나 안 해! 안 해! 이러셔가지고 갑자기 그럼 선거 못 하네요. 선거 못 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대선이 지금 뭐 얼마라고 해도 뭐 검표할 사람이 없으면은 개표 자체를 못 하니까 투표 자체도 못 하고 그럼 이제 한 번 더 하는 거죠 뭐. 지금 정부가 한 번 더 하는 거지 뭐.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럴 수 있나요? 요건 제가 잘 알죠. 제가 그래요? 또 공명이 출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공명이 출신 이야기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정연욱 기자가 어떤 일을 했죠? 그 총 들고 나는 총 들고 누구 쏴 죽이는 건 싫다. 그래서 집중 거부한 게 아니고 근데 양심적 병역 아니. 깜짝 놀랐네. 아니. 신검 몰랐던 사실인 4급 줄 알고. 받아서 눈이 나빠. 그 공익근무를 종로구 선관위에서 했어요. 2004년 총선은 나왔으면 치러지지 못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종로구만 뿐이 아니라 이제 왜냐하면 공명이 아시죠 여러분? 이 공명이 탈쓰고 공정선거를 막 독려하러 다닌 거 맞죠? 그러니까 이제 종로 시내 한복판에서 춤추고 그랬죠. 춤추고 공명이 이거. 네. 그러니까 정연욱 기자 그걸 하지 않았으면은 부정선거가 될 수 있지. 그렇지. 완전 선거 다 망하는 그런 동대문과 저 광화문 일대에서.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오늘 선거에 대해서 선거 전문가다. 아니 그러니까 공명선거 그 자체다. 공명선거가 체화된 인물이다. 오늘 방송이 되게 충실하겠네. 공명선거의 화신이다. 뭐지? 그 미리 투표하는 거 있잖아요. 사전 투표는 그때 없었고 부재자 투표부터 시작해서 투표 일정이 시작되면 다 공무원이에요. 왜냐면 각 구 선관위는 직원이 10명이 안 돼요. 아무리 규모가 커도 대여섯 명 이래.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 사무를 위한 뼈대만 그분들이 하는 거고 실제 일은 다 이제 선거 한 2달 전부터 구청에서 파견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투표장에 앉아 계신 분들 다 구청 시청 공무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만약에 뭐 못하겠다 이러면 사실 한 발짝도 못 나가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 공무원분이 계시겠지만 아니 공무원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왜 우리는 이날 일해야 되는 거야? 빨간 날인데 돈도 이거 쥐꼬리만큼 주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안 해! 그래서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선 2 개표는 누가 할 일? 한번 따져봤습니다. 요 기사를 쓴 산업과학부의 김준범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셨네요. 갑준범. 자, 소개해 주시죠. 예, 산업과학부 김준범 기자고요. 예, 또 왔습니다. 왜 이렇게 볼이 빨간 거 같죠 지금? 그러네. 약간? 부끄러워서. 수줍어서 이렇게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수줍어서 그런 거예요. 그때 그 우리 벤처기업 스타트업 뭐 그때 마지막이었죠. 맞아요. 그 코너는 없어진 건가요?
파일럿하고 끝났습니다. 이게 파일럿 한 번밖에 안 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보니까 스타트업 이거 소개하는데 이게 우리가 공짜로 못 해주겠더라고 스타트업들한테. 대들기 화이팅. 화이팅. 그때 뭔가 되게 코너처럼 진행을 하시던데. 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려고 했었죠. 네. 하려고 생각을 했었다가 했었는데. 미수에 그쳤네요. 역시 세상 일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하려다가 미수에 네. 그친 그런 코너였습니다. 전혀 그게 엉뚱한 아이템을 들고 오셨네. 여러분들 모르게 그런 게 좀 있어요. 기사 자, 얼마나 많이 익혔는데요. 진짜 어? 장난 아니었잖아요. 이거 이 네. 기사 댓글 1,300개. 아 실화냐? 실화냐? 네. 딱 이틀 내내 포털 탑. 포털 탑. 근데 9시 뉴스에 못 나갔어. 9시 뉴스에 안 나갔어요? 안 9시 뉴스 나갔어요. 규탄한다. 실화입니까? 실화입니까? 7시 뉴스만 아 나왔어요. 7시에 나갔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걸 더 궁금해했다. 왜냐하면 사람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 당연히 성관이 직원분들이시거나 그날만 일하시는 그날만 일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대체로. 하시는 아예 외부인들이 오셔서 음. 그렇게 하시는 줄 아 알았거든요. 그 중요한 일을 외부인이 하면 안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나중에 아니, 책임을 대부분 물어야 돼. 성관이 직원인 줄 알았지. 그니까 나도.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1년에 뭐 1년이 뭐야? 몇 년에 한 번 일하는 거잖아, 그 사람들은. 선거의 직원이라고. 그렇겠다. 그렇게는. 아니야 네. 선거는 매년 있어요. 아, 그래요? 우리가 모르는 조합장 선거나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짧았네요. 보궐선거는 지역마다 매년 있어요. 알겠습니다. 어떤 선거에 전문가. 나가실 생각입니까? 잘 몰라서 그래 아무튼 선관위가 일이 많다는 거 왜냐면 이분은 그쪽에 공명회 출신이니까. 아 자꾸 나 선관에서 근무했다 그러면 널널했겠네. 아 맞네 그랬겠다. 나 선관위에서 공익해서 그러면 야 그럼 너는 2년에 한 번 일했냐 뭐 이럴 거 아니야. 답답한 소리들 하고 있어. 아 그렇구나. 답답하다 답답해. 근데 뭐 사실 또 빡셌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아 빡세죠. 왜냐면 에이. 선거 때 받는 공보물 있죠. 예를 들면 그거 공익근무 2명이서 다 해요. 진짜로. 뭘 다 집어 넣어요? 봉투에? 공보물을 다 봉투에 일일이 그 집어넣어. 대봉투에? 그러다 빠뜨리기도 하고 그러고 뭔 일도? 배터리기도 배터리기도 빠뜨리기도 하고 빠뜨리는 경우는 없지 않을까요? 되게 잘 넣는다. 아니 뭐 1번, 2번, 3번 안 넣고 1번, 3번, 4번 이렇게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큰 사고지. 음. 근데 하여튼 네. 다 손으로 넣어요. 지금 어떻게 하는지 그렇구나. 모르겠는데. 지금도 손으로 넣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걸 이제 2년에 한 번씩. 자 아무튼 이 기사를 쓰시게 된 이유가 뭐죠? 전형적으로 이제 얻어 걸렸다 이제 이런 건데 근데 굉장히 관심 많았어요 사람들이 이거. 아마 제가 이제 이런 디지털 쪽에 굉장히 좀 무감해가지고 제가 일일이 세보진 않았는데 지난주에 나왔던 우리 서영민 기자님이 네네네. 친히 또 이걸 다 카운트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대략 한 200만 회 정도 봤다. 제 기자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본 그러니까. 기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다 기자시니까 잘 알겠지만 소위 말하는 이제 면피성 때거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자도 이제 직장인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뭔가를 하겠다라는 어. 뭐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안 하면 혼나니까. 근데 이걸 제가 무슨 엄청 기획을 해서 뭘 했다기보다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전국 공무원 노조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신고를 했어요. 그럼 이제 기자회견 같은 건 일정들이 쭉 올라오고 기자들이 이거 이제 이게 무슨 사안이지? 소위 말해서 얘기가 되겠네 하고 이제 딱 보는데 기자회견의 제목이 공무원 11만 명 투개표 거부 기자회견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모든 기자들이 다 오겠지라고 난 투개표를 거부한다는데 얼마나 큰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걸 공무원이 했구나 저는 그때 처음 알았고 그래서 당연히 우리 촬영 기자 이제 스케줄을 내 가지고 갔는데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아 진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김 기자 안 갔으면 그래서 난 굉장히 당황해. 개인적으로 내가 좀 생각을 잘못했나? 별게 아닌데 내가 얘기가 착각했나? 안 되는 건데 내가 괜히 왔나. 근데 뭐 이제 이왕 나갔으니까 뭐라도 써야 되니까 써서 이제 말 그냥 있는 그대로 이제 공무원들이 이런 움직임에 나섰고 알고 보니까 그간의 투개표는 공무원분들이 많이 해왔고 또 공무원분들이 이런 불만이 있어서 지금 지방 공무원과 선관위 이런 갈등이 있다. 그래서 이번 선거 때 정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류의 기사를 썼는데 또 9시 뉴스에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뭐, 9시 뉴스 사사에도 쓰지도 않는데 이게 뭐. 그래, 근데 실제로 이제 연합뉴스에도 기사도 없었고 내가 그냥 하루 좀 생각을 잘못했나 보구나 하고 이제 7시 뉴스 하면 일찍 끝나고 집에 가거든요. 그렇죠, 집에 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서영민 기자가 전 알지도 못했는데 막 유튜브 조회수 올라오고 있다고 하면서 보니까 진짜 많이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취재했던 거 이제 약간 AS 개념으로 방금 말씀하신 방송 뉴스 외에 대선 투개표 누가 할 일 한번 따져봤습니다. 디지털 기사도 좀 썼고 그것도 또 많이 보시더라고요. 근데 반응이 극과 극입니다. 전형적으로
이걸 도대체 공무원이 안 하면 누가 하느냐. 그러니까 공무원이 안 하면 누가 하냐? 그건 이해는 돼요. 그리고 공무원들 참 배가 불렀다. 어떻게 이런 것까지 안 하겠다고 하느냐. 그것도 예. 나름대로 이해. 그런 의견이 절반이고 나머지 의견 절반은 이런 일들을 공무원들이 이렇게 싼 값에 하고 있었는 줄 맞아요. 몰랐다. 맞아요. 몰랐어요. 진짜. 이거는 뭐 시킬 때 시키더라도 이렇게 국가의 중대사인데 제값은 줘야지라는 의견이 절반 정도 되고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기자로서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발제한 기사가 응. 이렇게 갑자기 픽 돼가지고 많은 분들 관심을 받는 게 뭐 좋은 일이고 기분 좋은 일이죠. 이거 네. 9시 뉴스 탑으로 나갔어야 돼요. 아니 본인도 저희 이거를 픽하지 않은 우리 이제 간부들한테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겸손한 하시는데 우리가 지난주부터 부를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이 KBS의 간부님들 반성하셔야 돼. 이런 기사를 못 알아보고 말이죠. 이거 무조건 올려야 되는데 아무튼 그럼 여러분도 사실 몰랐던 분들이 많이 계셨으니까 사실 200만 명이나 보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 투개표라는 게 이번 대선만 일단 두고 보면 어떤 일을 하는지 요 클리앙의 중성 고양이 유미님 댓글 우리 신재 기자 좀 읽으십시오. 네, 클리앙의 중성 고양이 유미님입니다. 새벽 5시에 나오라고 해서 준비하고 하루 종일 의자에 쭈그려 앉아 있다가 1시간 교대에서 점심 먹고 오고 그리고 투표 끝나면 정리하고 반납하고 투표함 개표소까지 운반하고 뭐 일이 굉장히 일단 새벽 5시에 나오라고 한다는 게 충격적이네요. 그거부터 일단 공무원이신가 봐요.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그러니까요. 그런 것 분인가 봐요. 같아요. 그래서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은 그냥 그러니까 딱 이제 투표 당일에. 이번 대선에 이제 투표와 개표에 참여하는 인력, 뭐 직종이 무엇이건 그분들이 공무원이건 뭐 일반인이건 몇 명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몇 명 정도 인력이 필요할 것 같으세요? 전국의 투개표소, 예. 한 10만 명? 뭐 얼추 비슷합니다. 10만 명이나 네.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투표와 개표를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러면 투표소에도 있고 사람이 투표조가 있고 개표조가 있어요. 있고 그렇게 개표조가 있는데 그럼 개표소는 계속 기다리겠네요. 이렇게 투표하고 올 때까지. 좀 늦게 출근하죠. 뭐 6시부터 나와서 기다릴 필요는 없고 그분들이 투표에 이번 대선에 한 3만 명 정도가 필요하고요. 투표소에 개표소에는 6만 3천 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 투표소의 일과와 개표소의 일과는 다르죠. 투표는 이제 6시부터 그렇죠. 6시까지잖아요. 이번엔 좀 달라져서 7시 반까지지만 그럼 6시부터 투표를 하려면 투표장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시까지 나오게 합니다. 그렇죠. 함 옮기고 막 뭐 영등포구 제1투표소까지 뭐 붙이고 그 담당 공무원들은 새벽 5시까지 나와야 돼요. 그럼 그분들은 집에서 한 4시나 4시 반쯤 나오겠죠. 나와서 이제 세팅하고 기표소도 만들고 간격 보고 투표함 미리 준비해 놓고 그다음에 투표인 명부 잘 확인하고 그리고 선서를 합니다. 선서 모든 투표소에서 나는 오늘 뭐 하루 동안 뭐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 의무를 하겠다고 해서 이제 선서하고 업무 준비에 들어가면 6시부터 이제 투표를 하게 되고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우리 이제 투표하러 가면 그 신분증 주잖아요. 신분증 확인해서 이렇게 쭉 그 표에서 찾잖아요. 몇 페이지 찾아가지고 그렇죠. 이름 사인하고 이제 그걸 이제 투표용지를 출력해서 주면 맞아요.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다시 투표함에 넣는 그걸 쭉 감독하는 분들이죠. 거기 맞아요.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맞아요. 상당 부분은 공무원이세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6시까지는 쭉 있어야 되고 6시에 땡 하면 투표는 끝이 아니고 이제 투표함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쵸, 다 넣고. 봉인을 하고 응. 그다음에 각 구청별로 있는 뭐 어디 체육관, 시청 가서 이제 개표소까지 그거를 날라서 임계하면 투표조는 끝납니다. 그러면 빠르면 7시, 늦으면 저기 8시쯤 퇴근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새벽 5시부터 7시니까 14시간 혹은 새벽 5시부터 저녁 8시면 15시간 정도 일을 하는 것이고 개표조는 이제 5시쯤 출근을 해서 중간에 밥은 먹겠죠? 물론 밥은 먹습니다. 밥은 먹고 당연히. 개표조는 5시쯤 출근을 해서 개표소에서 이런저런 7시. 예, 오후 5시쯤 출근을 해서 이런저런 준비하다가 이제 6시 넘어서 이제 투표함들이 속속 도착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확인하고 맞게 왔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요즘 개표는 다 전자개표로 하는데 네, 뭐 전자개표로 하는데 전자개표를 하려면 투표함을 봉인을 해서 쏟아야 되잖아요. 그쵸. 쏟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런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계가 읽으니까 가지런히 정리를 하고 그걸 그 전자개표기에 넣으면 읽는 리딩은 이제 전자개표기만 하지만 그걸 또 보관을 해야 돼요. 그 투표용지는 다 보관해요. 의무적으로. 나중에 뭐 수개표, 검표를 한다거나 이래야 수검표. 되겠다. 그걸 또 차곡차곡
정리하는 민경욱 역할. 의원을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그 투표소마다 그 선거구마다 결과가 빨리 나오는 곳은 좀 빨리 끝나지만 늦게 나오는 곳은 다음날 뭐 6시, 7시까지 하니까 개표조도 기본적으로는 한 12, 3시간 정도 근무하는 이제 그렇게 새벽 거의 밤새 완전 밤새는 밤새는 거죠. 완전 밤새는 거죠. 그 역할을 이제 투표조와 개표조가 나눠서 하고 그거를 상당 부분은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이제 그 공무원 이제 이번에 그 공무원들이 왜 이걸 우리만 해야 되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선 거죠. 아니 그래서 FM 코리아의 CCL님 같이 늘 원래 선거 알바 뽑는 거 아니었어? 라고 알고 계시는 분도 많았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생각했어요. 뭐 단기 알바로 하거나 아니면 뭐 난 왠지 모르겠는데 뭐 교사분들이 할 거라는 생각도 괜히 했고 투표소 같은 데 가면 뭔가 교사분들이 하시나 아니면 뭐 공무원들이 하거나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자 일단 이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입장에서는 이거 왜 내가 생각해보니까 왜 내가 하지?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정연욱 기자 여기 KBS 유튜브 댓글 읽어주십시오. 양고뭉치님이 선거는 물론이고 국가의 중차대한 일과 관련해서 공무원이 동원되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윤희님이 공정함을 위해 공무원분들이 해주세요. 특별수당 꼭 지급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공무원들이 애 써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도 공무원이면 믿고 맡길 수 있겠다. 누구 아니면 누구한테 맡기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근데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신 거죠.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나라의 가장 중요한 행사잖아요. 선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의 가장 중요한 대사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데 어떤 점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냐면 우리나라에 공무원이 100만 명이 있습니다. 대략 100만 명. 그리고 이제 국가 공무원이 한 60만 명 정도 되고 지방 공무원, 지자체 소속 지방 공무원들이 한 40만 명 되고요. 지방 공무원도 이제 광역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이런 광역지자체 소속된 분들이 대략 한 7, 8만 명 되고 나머지 한 30만 명 정도가 기초지자체, 시청, 구청, 군청, 기초지자체인데 그럼 공무원이 100만 명이 있으면 공무원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인구의 비례대로 국가공무원도 하고 광역지자체 공무원도 하고 기초지자체 공무원도 하는 게 합리적이고 비례적인데 통계를 보면 오로지 지방 공무원만 해요. 그러니까 지방 공무원이라는 건 기초지자체, 그러니까 시청, 구청, 군청, 주민센터,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분들만 해오고 있어요.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국가 공무원, 교육 공무원은 상당 부분 빠져 있고, 그러니까 지방 공무원들의 최대 불만이 이거예요. 첫 번째, 공무원이 하는 거 오케이. 근데 왜 우리만 하냐? 우리가 만만하니까 우리만 시키는 거 아니냐? 계속 그렇게 시켜왔던 거 아니냐? 그 불만이 하나 깔려 있고, 두 번째로 공무원을 시키려면 어쨌든 나란 일이니까 규정이 있어야 되죠. 규정. 그냥 너희가 공무원이니까 참고 해. 이런 게 통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뭐 1960년대는 통했겠지만. 근데 규정이 명확하지가 않게 돼 있어. 어떻게 돼 있냐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선거사무원, 투표사무원과 개표사무원을 선거일에 향해서 단기 위촉하는 형태로 돼 있는데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 위촉한다라고 돼 있어요. 아, 원래 그렇게만 돼 있어요. 아. 네. 공정 중립적인 사람은 어떻게 알아? 근데 이제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은 공무원이니까 공정하고 중립적일 거라고 그동안 그냥 간주를 해왔던 거죠. 간주를 해왔던 거고 여기서부터는 약간 제 추정인데 예전에 국가공무원은 바쁘니까 너희는 다음날 출근도 해야 되고 개표하면 다음날 출근 못하니까 중요한 일을 하니까 중앙부처니까 빼줄게. 경찰은 이러니까 빼줄게. 소방은 이러니까 빼줄게 하고 이제 가장 남는 좀 뭐 힘이 없는 공무원인 지방 공무원들이 그동안 해온 게 고착화돼 버린 거죠. 그래서 지방 공무원들의 불만이 가장 컸고, 근데 이제 불만만 있으면 사실 문제 제기가 안 되는 건데 이제 이걸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라는 계속 문제 제기를 가지고 있다가 자, 잠깐만요. 예. 자, 그래서 FM 코리아의 솔샤르셰님이 솔직히 선관위가 그동안 지방직한테 업무를 너무 떠넘겼지. 블라인드 그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공무원 라운지만 봐도 지방직들이 선관위의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다. 게다가 투표 시간이 1시간 반 연장됐어. 그렇죠. 이번에 그러네요. 더더욱 네. 더 짜증나는 거예요. 안 그래 짱나는데. 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무원이 하게 됐다는 것도 뭐 이해는 돼요. 어떻게 되는지. 근데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엠팍 드림캐쳐님 댓글 신재 기자 좀 읽어주시고 그 다음 것도. 엠팍 드림캐쳐님입니다. 거의 노예 착취 수준이라서 요새 시험 감독도 안 하려고 하죠. 시험 과목도 엄청 귀찮죠. 다음. 다음에 양곡 담당님 일을 시켜도 합당한 대우를 해주면서 일을 시켜야지. 새벽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일 시키는데 9만 원.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열정페이하고 무슨 우리 세금으로 월급이 어쩌고 이 난리를 떠는데 공무원도 세금 낸다. 아 맞네. 오히려 현금 장사하려는 자영업자들보다 더 성실하게 납부해. 납부한다. 공무원도 국민이고 의무도 없고 보상도 없는 일 무조건 해야 될 대상이 아니란 소리다. 맞네요. 생각해보니 공무원이신가 봅니다. 양곡 그래 담당님. 공무원분이신가 보다. 양곡 대부분 담당. 공무원들이 그렇지 네. 댓글 쓰신 것 같은데. 근데 공무원분들이 제일 짜증나는 말이 야, 네 월급 다 내 세금으로 내는 거야. 우리가 세금으로 월급 주는데 공무원분들 야, 나도 세금 이 불만이 일리가 있는 게 네. 사실 우리 다 솔직히 이제 뭐 선거는 민주주의에 꽂히고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한다라고 거창하게 의미를 부여하긴 하지만 일반 유권자는 5분 투표하고 그날 놀잖아요. 그렇죠. 빨간 날이라고 생각하잖아, 솔직히. 그렇죠. 그리고 어디 뭐 나들이도 가고 하는데 이분들은 여기에 매여가지고 아까 말했지만 새벽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국가적 중대한 사라고는 해도 명쾌한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제는 2022년에 언제까지 너희가 참고 해라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전국 공무원 노조가 그럼 우리 한번 판단을 받아보자. 라고 소송을 냅니다. 그럼 그 전에는 그러면 본인들끼리 아 이거 왜 우리가 해야 돼라고 막 이렇게 불만만 갖고 있다가 야 이거 법적으로 따져보자라고 한 거예요. 맞습니다. 언제? 제가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이 투표 사무원, 개표 사무원의 일의 법적인 성격이 무엇인지는 개국 이래 단 한 번도 따져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해왔던 예전에는 일이야. 공무원들의 권리의식이 낮았기 때문에 당연히 시키면 해야지. 공무원분들이 왔고 본인들의 권리의식이 낮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하긴 그랬죠, 낮았잖아요. 예전에. 점점 올라와서 이제 시키면 자기의 하는 거다. 권리를 따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전국 공무원 노조라는 노조가 생기니까 노조의 명의로 2020년에 최초로 2020년 소송을 냅니다. 소송을 내서 행정소송이에요. 행정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고 그러니까 1심이라는 게 이제 재판에서 고소는 이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그거는 이제 부당 노동 행위를 지금까지 했다. 정당한 임금을 달라라는 임금 소송을 냈어요. 아, 임금 소송을 냈는데 거기서 이제 이 판사도 되게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한 그렇겠죠.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단군 일의 첫 한 번도 재판이잖아요. 생각해보지 않은 이 일의 성격을 규정을 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되게 이제 재밌는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가져왔는데 판결문을 대한민국 법원의 판단입니다. 수원지법의 판결입니다. 아직은 네. 1심 판결이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근데 판사님도 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이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선관위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을 위촉하는 행위가 좀 말이 어려운데 행정청의 권한 행사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나라가 강제로 시켜서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없다. 선관위와 위촉되는 당사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맺는 일종의 공법상의 근로계약이다. 그러니까 법에 따른 대등한 관계에서 맺는 근로계약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근로라는 거는 강제로 시킬 수 없잖아요. 그렇죠. 강제노동은 법적으로 세계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로라는 건 너 일해, 제가 할게요.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동의. 그렇죠. 그래서 이 공무원 노조가 이 판결을 받고 그럼 앞으로는 우리한테 이 일을 시키려면 동의서를 받아라고 첫째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불만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안 할래요라고 부동의서를 전국 공무원 노조의 조합은 15만 명 정도 있는데 부동의서를 거뒀더니 11만 명이 낸 겁니다. 그동안 이제 그렇게 쌓여 있었던 거죠. 이걸 왜 우리만 해? 그래서 이제 그걸 선관위에 11만 명을 우리는 못하겠다라고 제출을 하니까 선관위가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11만 명이 빠져버리면 아까 제가 올해 대략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10만 명이 아니고 36만 명이 필요해요. 말 잘못했네요. 36만 명. 되게 초반부터 잘못 봤어요. 아니 투표 사무원이 30만 명, 개표 사무원이 6만 명. 36만 명. 네. 3만이 3만이 아니고 30만 명? 30만. 영을 잘못 봤어요. 어디부터 고쳐야 돼?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11만 명이 빠지면 36만 명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이제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거를 이제 중앙선관위한테 제출하는 거예요? 그 부동의서를? 그렇죠.
한꺼번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중앙선관위의 입장은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해석이 대법원의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동의 안 받고 시킬 수 있어라는 입장이에요. 중앙선관위는 여전히.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전히 한 번도 동의를 안 받고 시켰기 때문에. 당장 선거를 또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공무원들은 이제는 이런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동의 없이 안 하겠다. 동의서 낸 사람만 시켜라. 이 갈등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공무원들 이기적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여기 네이버 댓글 정렬자를 네이버의 EHDZ 땡땡땡님이 2년에 딱 하루만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선거를 위해 평일 주말 나와서 선거 명부 만들랴 공보 작업하느랴 야근하고 출근합니다. 거기다가 코로나 자가격리 담당에다가 새로운 정책만 냈다 하면 다 지자체로 돌리니 본업보다 가외일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이러니 투개표까지 우리가 다 하는 게 부당하다는 겁니다. 한 면만 보고 공무원들 까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기사 제목만 보신 분들은 야 너 하기 좀 하지 마. 지금 공무원 하겠다는 사람이 줄을 섰어. 이런 댓글 있잖아요. 맞죠. 예. 요즘 젊은이들 1등 꿈이요. 돈만 줘봐 내가 할게 뭐 나한테 시켜줘 이런 게 내가 많죠. 뭐 할게 이런 분도 엄청 많아요. 그 댓글이 다 공무원이야. 그러니까 댓글이 다 이제 왜냐하면 일반 분들은 제목만 보고 에이 역시 공무원 요즘 공무원은 배가 불렀네. 요즘 MZ 공무원들은 또 자기만 알아가지고 이기적이어가지고 그러네. 제목만 보고 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댓글 읽어주는 기자를 보시면 우리끼리도 그랬잖아. 그때 그 제목만 보고 약간 세상 좋아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근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댓글 읽어주는데 아마무 코너에 보시면 이걸 알 수 있는데 자 정유럽 기자 저 옆에서 봤을 거 아닙니까? 진짜 일 많이 합니까? 아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게 개표기가 있어도 다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표 용지를 개표기에 넣는 건 사람이고 빠져나와서 이걸 관리해서 다 일일이 묻거든요. 공익은 거기 못 들어가요. 그 신성한 업무에 거기에 발 들일 수 없구나. 그 투표함 나르는 것만 하고 차도 맨날 운전하는데 투표함 운반하는 차는 경찰 호의를 받는 공무원들이에요. 그건 되게 하여튼 신성한 땅을 밟을 수 없구나. 그러니까 되게 1%도 진척이 안 돼요. 사람이 없으면 다 수작업이에요. 아무리 개표기가 있어도. 근데 그 당일만 일하는 게 아니라 뭐 앞뒤로도 계속 일을 하신다는 되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다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공무원분들 만나보시면 선거 당일에는 36만 명이라는 엄청난 인원이 동원이 되고요. 다만 그 전에 여기 말씀드렸지만 벽보도 누군가는 붙여야 되고 그다음에 선거 공보물도 그거 다 누군가 선관위 하는 거 아니야? 네? 그거 선관위 직원들이 다 못해요. 선관위 직원들이 해당 지역구 동사무소나 주민센터 공무원들을 데려와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이나 벽보를 누가 다 붙이겠어요. 붙여야 되고 공보물 다 우편에 넣어서 보내야 되는 그런 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일이 굉장히 많죠. 아니 근데 여기서는 네. 지금 그런 일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투표 당일에 그 사무를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전부 다 이걸 전부 다 안 하. 그리고 이제 엄격하게 따지면 전국 공무원 노조조차도 우리가 이거를 안 하겠다는 아니에요. 안 하겠다는 아니고 그러니까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도. 일정 정도는. 왜냐하면 이거는 어느 정도 행정 전문성이 필요한 거니까. 왜냐하면은 신원을 확인해서 투표용지를 출력하고 이거 사실 제 거 때에다가 제 이름 확인해서 정현욱 씨 거 투표용지 내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럼 엄청난 부정선거 논란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은 하는데 다만 예전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시키지 말아라. 규정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절차와 동의를 받아서 해라.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 상대적으로 이 투개표 업무는 하루에 확 몰리는 일이기 때문에 좀 쉬운 일도 있습니다. 뭐 줄 서세요 이런 일도 좀 있고요. 앞뒤 간격 떼세요 이런 일도 있지만 선거 일주일 전부터 열흘 전부터 하는 공보물이라나 벽보 작업이나 그다음에 해당 지역구에 이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확인하는 업무는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여서 그거는 공무원분들이 그거는 하고 있어요 이미. 그리고 그것까지 거부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사실 이분들이 뭐 선거를 망치겠다 뭐 이런 의도라기보다는. 자 그러면 고마해. 근데 그래서 부정선거 걱정을 실제로 한 분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벌써부터 밑밥가냐. 클리앙의 댓글 미리 박았어. 어디. 클리앙의 진격의 유리멘탈님이 진격을 하시면서 유리멘탈님 어떻게 다 깨지겠네. 법원 판결 시점도 그렇고 뭔가 석연치 않네요. 설마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밑밥 가는 건 아니겠죠. 부정선거 지금 벌써부터 지금 재미있는 음모론이네요. 이런 음모 아니냐. 다음에 또 공부 MIT 교수신가요? 우리 노암 촘스키. 뭔 개수작이야. 하버드 교수신가? MIT 맞죠? 뭔 개수작이야. 우리 노암 촘스키 선생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입이 험하시네. 뭔 개수작이야? 전산 개표 부정선거 계약하는 거 밑밥 가는 거 아니야?
노암 촌스키는 이 언어학자시잖아요. 한국어 진짜 잘하시네요. 그분은 아니겠죠. 빨리 다음 거 읽어줘요. 빨리. KBS 사이트에 가스피드님이 가스피드 그 아니야? 더러하게 굿스피드. 굿스피드. 가스피드님이 신속이라는 뜻이네요. 지난 신신속. 신신속 두 개. 지난 4.15 총선에서 개표 사무원에 중국인을 채용한 게 중앙선관위입니다. 지난 3구 대선에 이번 3구 대선에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하며 개표 사무원 명단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라! 이 말씀하셨어요. 야, 좀 상상력들이 풍부하시네요. 이렇게까지 또 논의를 전개시킬 수도 있구나. 근데 요즘에 네. 우리나라 워낙 이 네. 중국 분들을 너무 싫어하잖아.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셔가지고 중국 뭐 조선족들 뭐 개표에 들어가지 말게 해라 막 그런 데글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뭔가 약간 그런 우려를 하시는데 그 우려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거? 실제로 뭐 국적을 굳이 가리진 않고 일반인 분들도 투표 단기 알바 같은 거 있긴 있죠. 네, 참관인 같은 거. 한 30, 그러니까 투표 사무원의 30% 정도는 일반인이고요. 개표 사무원의 한 40%는 일반인이에요. 그분들은 그날에 한해서 위촉이 되고 이제 돈을 받는 건데 알바. 예, 그렇죠, 알바. 근데 알바라고 생각하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기 싫어질 거예요. 굉장히 임금이 짭니다. 내가 이 돈 받고 빨간 날 다 날리면서 새벽 5시에 나와서 저녁 7시까지 해야 돼라는 금액이 나올 정도로 짜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도 사실 잘 안 하려고 하고 선관위의 가장 큰 고충은 아까 지방 공무원들 쭉 해오던 지방 공무원들 11만 명에 빠져버리면 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안 하려고 하거든. 그래서 지금 선관위가 그동안에 안 해오던 국가 공무원들 그다음에 각 대학 각 공공기관에 다 위촉 문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발 좀 사람을 보내달라. 다 노입니다. 다 노. 왜? 다 놀고 싶은 거잖아요. 그날. 나 그날 뭐 와이프랑 어디 가기로 했어. 얘들이랑 놀이공원 가기로 했어. 근데 그거는 인지상정 똑같은 마음일 건데 그쵸. 그게 지방공 시청 구청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계속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 제기는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럼 적어도 최소한 시키려면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를 해놓고 시켜야죠. 근데 사실 이게 사실 결국에는 우리가 모든 얘기를 하다 대부분의 문제는 돈 문제로 그렇죠. 네. 귀결이 돼요. 100만 원 준다면 누가 안 하겠습니까? 바로 일당 100! 콜! 그래요. 근데 루리앱 댓글 우리 신재 기자 좀 보시죠. 네, 루리앱의 인픽션님. 돈을 주면 하죠. 하죠. 테일리스님? 저런 거 처우 개선도 해야지. 탈레스님. 저런 거 처우 개선도 해야지. 결국엔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이 되려면 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들어본 바로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게 다른 사람 쓰는 것보다 공무원이 하는 게 가장 좀 뭐랄까 믿음도 가고 우리 국민 입장에서 당장 현실적이고요. 가능하고 또 뭔가 책임 소재도 분명하고 행정 업무에도 좀 능숙하고 그리고 어쨌든 공무원분들은 정당 가입이 차단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럴 수 있죠. 상대적으로 뭐 민주당원이 와서 투표 관리한다. 국힘당원이 한다. 이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쵸. 공무원분들은 상대적으로 현실적으로 가장 유력한 직역이에요. 그건 맞고 두 번째 논점이 그럼 시키는 건 좋은데 말씀하신 대로 대가를 줘야지. 왜냐면 이분들 가외인 일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본업이 아닌데 쉬는 날에. 근데 책정돼 있는 수당 하루 14시간 정도 일하는 법적 수당이 6만 원입니다. 6만 원. 이 뭔 개소리야? 그것도 막 1만 원 올린 거예요. 근데 지난 총선까지는 5만 원이었고 최저임금으로 계산해 보면 6만 원. 6만 원인데 선관위도 민망한 거죠. 14시간 일을 시키고 더군다나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인데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준범 사인에 바로 윗칸에 투표용지 줘버리면 부정선거 돼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걸 이제 민선배 와가지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 일을 실수하신 분은 굉장한 중징계를 받을 거예요. 그렇죠. 선거법 위반 이런 거. 긴장하고 14시간 일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약간 노동 강도가 세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6만 원을 준다는 거는 선관위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서 선관위가 나름 이런저런 예산을 끌어가지고 규정에는 없지만 사례금을 좀 더했습니다. 더해서 그리고 식비도 조금 더하고 투표 사무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어야 되거든요. 식비 7,000원, 한 끼당 7,000원, 2만 1,000원, 세 끼 2만 1,000원 곱해서 12만 1,000원을 줍니다. 12만 1,000원. 그것도 이번 대선에 많이 오른 거예요. 지난 총선은 10만 9,000원, 그 전에 지방선거는 9만 원 얼마였어요. 근데 12만 1,000원을 14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8,500원 정도가 나옵니다. 8,500원 정도가 나오는데 올해 최저임금이 9,160원이거든요. 근데 이거 그러면 누가 생각해도 불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생각해도 거의 군인 쓰듯이 쓰는구만. 거의. 약간 그런 느낌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예전부터 나라가 시키면 해야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 책정도 제대로 안 해놓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흔히 이제 연장 수당 우리가 토요일이나 야간 일할 때는 150%를 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원래. 그게 노동법이잖아요. 네. 근데 그 하물며 150%는커녕 100%는커녕 최저임금도 안 준다는 것은 아. 그동안 국가가 이 사물을 어떻게 생각해왔는지를 국가 스스로 보여주는 거죠. 뭐 가장 민주주의에 꽂히고 국가의 최대 중대사라고 홍보는 하지만 정작 이 손발이 돼서 실무를 하는 분들의 이 대가를 책정을 이렇게 해놨다라는 게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번에 취재하고 저도 약간 놀랬고 아 그럼 정말 좀 원시적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음. 날 줘라. 내가 한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이 업무 자체가 그냥 막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나름 굉장히 행정적인 이런 전문성을 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게다가 굉장히 그 리스크도 있고 굉장히 긴장해야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공무원분들은 얼마면 뭐 좋겠다 그런 건 있어요 혹시? 그래서 얼마 주죠? 얼마면 좋겠다. 얼마면 우리가 신림하면 부동에서 없던 걸 해주겠다. 이런 공무원 노조가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거는 이제 연장 근로에 맞는 연장 근로는 그 원래 시간수당. 받는 시급의 150%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정도는 원래 줘야 받아야 바로니까. 한다. 그게 법이니까. 그 법인이 법대로 그렇게는 받아야 한다라는 게 공무원이니까 법대로 해야죠. 공무원 노조의 입장인데 이게 이제 선관위도 동의해요.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 이 중요한 일을 시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근데 선관위는 기획재정부가 돈을 안 주는 걸 우리 보고 어떻게 또 하는 이제 얘기냐. 기재부 탓으로 약간 이제 수사가 이제 기재부를 맨날 똑같아. 물론 선관위도 이제 뭐 선관위 위원장이 뭐 시위하고 그러면 주겠죠. 근데 그렇게까지 따오지는 않았고 기재부를 약간 좀 이제 방패 삼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기재부가 예산 배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대선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최저임금은 우리 편의점 사장님이 편의점 알바한테 최저임금 안 주면 그건 불법입니다. 바로 형사처벌되는 불법이지만 이번 건은 불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무원은 우리나라 법으로 근로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요?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안 받아요. 근데 노조는 어떻게 만들었지? 그러니까 단결권까지는 보장을 해주지만 이 임금에 대한 여러 가지 근로조건에 대한 근로기준법은 공무원은 적용받지 않아요. 우리나라 법이 그렇습니다.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설령 시급 1,000원을 받아도 불법은 아닙니다. 네. 근데 어쨌든 법을 떠나서 최저임금이라는 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건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사회적 합의라고 본다면 거기에도 안 맡겨준다는 거는 국가의 정말 손에 꼽히는 중대사를 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 예의 차원에서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네. 개선이 필요하죠. 좀 그러다 보니까 KBS 사이트에 루크 스카이워커님이 그러니까 전자투표로 해 그냥 왜 종이로 하냐? 전자투표로 하면 쉽잖아. 아 이게 클릭해서 트위치 같이. 그렇게. 네, 쿠나님이 야 전국민 전자투표 가자니까 종이에 도장 찍는 원시적인 투표 언제까지 할래? 전자투표하면 투입 업무가 필요 없어. 1초면 나와라고 하시는데. 뭐 일리가 있긴 한데 네, 많은 논란이 있겠죠. 너무 위험해서. 또 해킹부터 해가지고 온갖 음모론이 나오겠죠. 서버가 중국에 있었니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생각도 하기 싫어. 생각하기 싫어. 자,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 기사 보면서 제일 궁금했던 거는 아니 그래서 보통 이럴 때 이제 선진국 사례 많이 가져오지 않습니까? 저도 그 부분이 취재하면서 제일 궁금했습니다. 제일 궁금해요. 네. 그럼 도대체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민주주의 역사가 훨씬 긴 민주주의 선진국들은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기자들이 대안 제시하면 막막하면 해외는 해외는 이렇게 한다고 선진국 그러잖아요. 사례요. OECD 사례. 근데 참 죄송한 말씀이기도 확인을 못했어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뭐 이 분야에 아는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전문가분들한테 물어봐서 들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정현욱 기자가 계셨던 선관위 우리나라의 선거 업무의 최대 전문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선관위에 실제로 박사님들 여러분 계세요. 모른대요. 왜요? 왜 몰라요? 물어봤더니 그런 걸 한번 연구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식 자체, 문제제기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해외 사례를 뒤져본 적이 없다. 앞으로 좀 뒤져봐야겠다. 그렇군요. 이것도 문제가 되겠군요. 정치학과 교수님들도 한 10분 정도 전화를 해봤는데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정치학과 교수가 알 리가 없죠. 아니 왜냐면 그 나라에 선거 유학 가서 혹시라도 아니, 그 선거 학문은 관련- 아니더라도 선거 관련 게 있어요. 비교 정치에서는 선거 보셨을 수는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선거 이제 무슨 뭐 선거구는 어떻게 되느니 뭐 게리맨더링 이런 거에 그런 대한 건 학문적인 하지. 연구는 있는데 어. 이 표를 누가 투표표 까느냐, 누가 까냐. 그리고 이거 뭐 임금을 어떻게 주느냐 연구 자체가 없더라고요. 만약 그래서 이걸 보시고 계신 행정학과나 네. 정외과 비교정치학 석사생이 계시다면 요거 논문 쓰면은 요거 바로 통과된다. 기존 연구가 없어. 얼마나 좋아. 재미있는 포인트긴 한데, 어. 근데 다만 한 가지 찾은 건 미국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로 한다라는 건 정도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나 그러니까 직역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이 시민이건 그 사람이 공무원이건 의사건 뭐건 자원을 받아가지고 이 투표 개표 업무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처럼 공무원이 주축이 돼서 하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랑 1대1로 비교하면 좀 어려울 것 같고, 미국은 우리나라는 종이로 안 하잖아요. 뭐 이렇게 종이도 하고 그것도 하는 거 컴퓨터로 아니에요? 찍잖아. 난 몰라요. 근데 미국에 안 살아봐서 미국 모르겠어요. 얘기하면 무조건 이제 주마다 다르죠 이러면 거의 다 끝나. 거의 다 해결돼. 대선은 똑같을 거 아니야. 아무튼 근데 미국은 뭐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거든. 어마어마하거든. 사람도 많고. 이것도 방송 미국에서 보시는 분도 계실 거 맞아. 아니에요? 예. 아시는 보시는 분이 분들은 계시면 아시는 제보를 분들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미국은 어떻게 하는지. 개표 투개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무슨 돈을 받고 어떻게 일하는지. 어떤 분들이 하시는지, 어떤 분들이 하시는지. 공무원분들이 하시는지. 아무튼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것 때문에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전국 공무원 노조는 여전히 11만 명은 우리는 투표 개표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와. 이제 선거 한 보름 남았잖아요. 와. 이거 빨리 만약에 풀어야겠네. 끝까지 고수하면 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는 사전 투표가 이틀에다가 투표 시간이 1시간 반 길어졌으니까 이 사람 손이 더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방역 때문에 방역 그 간격 조정관 때문에 이제 그런 좀 관리 업무도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인원을 더 늘렸어요. 필요 인력을.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왕창 빠져버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협의가 필요한데 전혀 예상치 못한 쉽지 부분이죠. 않은 것 같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선거가 대선일 것 같지만 지방선거거든요. 지방선거가 업무량이 세 배 너무 이상 많아서. 많대요. 그건 왜 그렇죠? 아니 뽑는 후보만 해도 투표용지가 이만하잖아. 맞아, 그때 엄청 길어가지고 공범을 그때 이렇게 두껍잖아. 뭐 이렇게 들고 그때 막 촬영했던 기억 난다. 맞아. 황교안이 키 작은 사람은 다 들지도 못한다고 했던 그 투표용지 뭐 그런 걸만 기억해. 기억나지? 기억이 난다고. 당신이야 모르겠지. 평생 그런 생각 안 했을 테니까. 막 빡쳤어 그때. 기쁜 빡심. 그 선거를 좀 사실 앞두고 있잖아요. 6월달에 또 그런 선거도 있잖아. 6월에 또 6월에 똑같은 걸 또 해야 되니까. 똑같은 거보다 훨씬 대선보다 훨씬 힘들지. 대선은 되게 쉬운 선거로 분류돼요. 선거 자체는 중요하지만 후보가 똑같으니까. 그리고 전국에 똑같은 후보. 물론 이번에 보궐선거도 일부 있긴 하지만 지방선거는 정말 난이도가 차원이 다르거든요. 아니 그 들어오는 이 뭐야 이거 팜플렛도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없죠. 이만큼씩. 헷갈리잖아. 헷갈려. 알고 교육감 선거 막 이런 거. 교육감도 근데 이제는 또 그렇다. 그때보다 엄청 많잖아. 더 늘어났잖아. 비례대표도 뽑잖아. 그 지역 너무 의원들도. 많아. 기초, 지방선거는 광역, 그쵸. 교육감 6장 7장 찍지 않나요? 그러네. 그러니까. 맞다. 선거를 여러 개를 한꺼번에 그러니까 치르잖아요. 지금 이거 지방선거 되게 때는. 이게 엄청 많아. 현안이에요 이거. 이거 되게 중요한 업무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제대로 못하고 넘어가면 거기 가서 또 그거를 또 하고 또 들어오는 후배들이 선배 왜 우린 이거 해야 하나요? 우리가 제대로 투쟁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뭐 이러면서 이제 술 먹고. 선관 입장에서는 이거 되게 지금 약간 중간에 난감하겠어. 껴서 되게 난감한 입장인 거죠. 왜냐하면 선관위가 볼 때도 이 지방 공무원들의 요구가 일리가 있고, 일리가 있지. 근데 그걸 풀자니 돈은 필요한데 재정 당국은 돈을 안 주고, 더군다나 이제 지방선거 사무수단까지 예산이 다 나와 있고 그걸 바꾸려면 추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로 또 추경하면 그것 때문에 추경할 수는 없을 거기 때문에 예비비 같은 걸 끌어써야 되는데 쉽지 않고, 네. 그러니까 중간에 서서 이제 굉장히 난감하고, 어쨌든 선관위는 선거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이유가 무엇이건 그렇죠. 그럼 선관위 어떻게든 그거 하라고 있는 조직인데. 이 전국 공무원 노조도 설득을 해야 되고, 여기서 아무리 인원을 줄여서 다른 직역도 최대한 땡겨와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하려던 사람들이 하려고 합니까? KBS도 엄격하게 따지면 공공기관이니까 요청이 오면 응해야 될 의무는 있어요. 하겠어요? 나 그냥 안 할 건데.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 선관위 직원들이 좀 각출하면 안 되나? 선관위 월급에서 직원들은 원하시고. 각 직원 각출. 돈을 선관위 직원들이 선관 직원들도 미안하니까. 공무원 노조 지원을 가입돼 있어. 받으니까 그분들도 공무원인데요. 아 그래? 노노 갈등을 조장하시네 선배. 갈라치기 디바이드 앤 룰.
아 골치 아프네요. 만약에 이게 타결이 안 되고 계속 간다면은 선거는 없었던 걸로. 어떻게 될 것 과해. 같으세요? 근데 거의 근데 현실적으로는 전국 공무원 노조도 이거를 선거를 속칭 거친 말로 깽판. 깽판 놓기는 너무 부담스럽죠. 굉장히 부담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이슈 파이팅, 문제 제기를 하는 차원에서 이제 어쨌든 관심을 좀 끌었고 그런 차원에서 만족하고 다만 선관위도 이제 지방 공무원만 시키는 비율은 좀 낮춰가겠다고 약속을 하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이 앞선 선거보다 시청, 구청, 군청 공무원들의 비율을 줄이겠다고 약속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타협하는 하나의 이런 발판으로 삼지 않을까 싶긴 해요. 설마 개표 요원이 부족해서 개표를 못한다. 투표원이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영등포구 1, 2투표소만 열고 3투표소는 닫는다. 라는 일은 벌어진다는 거는 만약에 벌어지면 엄청난 뉴스인데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김주몽 좀 기자 섣불 예측하면. 네. 그렇죠. 그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뭔가 전 납득이 됐어요. 듣고 나서 그죠. 이게 그동안 생각을 잘 못했던. 근데 이게 조용히 넘어갔으면 뭐 공무원으로도 뾰족한 수가 없었을 텐데 리포트를 하시는 바람에 이게 이슈가 됐네요. 난 당연히 다 올 줄 알았는데 기자회견도 아무도 안 왔다면서. 아무도 안 왔다고. 본인만 안 갔으면 그냥 굉장히 당황했어. 돌아갔을 거 아니야. 아니 야 그냥 개표하자 이러고. 아니 그래가지고 김주몽 기자가 갔다 오고 나서 그 기사가 막 올라오더라고. 맞아요. 네, 나 후속 기사들이 타사에서도 후속이 아니야. 우리 거 그냥 요약한 기사들이야. 유학을 해야 복붙. 복붙 이른바 이제 우라카이 해가지고 김주몽 기자가 쏘아 올린 공이 이렇게 김소공. 김소공 전국을 뒤흔드는. 범소공이 지금 부정선거에 밑밥을 깔았구나. 부정선거의 밑밥을 이번에 무조건 패배한 쪽은 이게 다 김주몽 기자 기사원 다 나와 있다. 거기도 이미 다 나와 있다 이럴 수도 있고. 아무튼 잘 돼야겠죠. 이게 뭐 농담처럼 한 얘기지만은 뭐 전 사실 뭐 어떻게 해서든지 공무원분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법에 그것도 뭐 후하게 달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법에서 규정하는 정도만 줘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옛날처럼 야 까라면 까야지 뭔 소리야. 뭐 이런 건 더 이상 그죠? 안 통하는 시대가 칭찬 말고 격려 말고 돈으로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게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뭐 돈이야 뭐 제가 낸 세금에서 알아서 본인들이 하시는 거니까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준범 기자 이거 앞으로 그럼 이제 계속 취재를 할 거예요? 사실 자기 본인 담당은 또 아니잖아 또. 아니 근데 이제 이번 대선 전까지 해결되는지는 계속 팔로우는 해야죠. 아직 아까 들어오기 전에도 좀 물어봤는데 뭐 약간 양보의 기미가 있긴 한데 아직 해결된 건 없더라고요. 약간 아직도 평행선이긴 해요. 아직 살아있는 양보하겠지. 네. 아직 살아있는 이슈다. 끝까지 버티는 거 약간 단일화처럼 끝까지 버티는 게 버는 거니까. 계속 간 보는 거. 계속 간을 보다가 먼저 접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네. 계속 간을 보다가 타결됐다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뭐 연락 온 적 없다고 하다가 뭐 이렇게 하겠죠. 김종국 기자 오랜만에 나오는 마지막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재밌었습니다. 재밌고 영혼 좀. 아니 뭐 또 좋은 기사 써가지고 또 빨리 한 번 더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도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서 대립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대들기는요 매주 수목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통해 업로드되고요. 저 김준범처럼 대들기에서 보고 싶은 기자 혹은 다뤘으면 하는 기사가 있다고요? 방송 관련 의견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네, 오늘 영상에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KBS 뉴스 좋았어. 좋았어. 또 봤어. 너 만나요. 안녕.